고교 최고의 토론왕을 향한 대장정. 사회적 이슈나 국가 정책이 시행돼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국회의장 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전국 예선전에 44개의 쟁쟁한 토론팀들이 모였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16개의 토론팀. 본선 16강전으로 시작하는 토너먼트 찬반 토론을 펼치고 매회 승리를 거듭하며 최후까지 남은 두 팀. 전남 광양고 프로젝트 광양대 서울 명도계고 라루미르의 결승전.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이번 결승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 우승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광양고 파이팅! 저희가 처음 이 대회를 신청할 때 결승까지 올 줄 정말 몰랐는데 마지막인 만큼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덕외고 우승하자. 파이팅!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진행을 맡은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이제 44개 팀에서 출발해서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최고의 토론왕이 되기 위해 두 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팀 중에서 웃을 수 있는 팀은 과연 어떤 팀일까요? 자, 이 두 팀의 열띤 결승전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올라온 두 팀 중에 전남 광양고등학교 프로젝트 광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프로젝트 광양의 강점은 회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진화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준결승전에서는 정말 그 세 명의 팀 플레이가 화려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그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온 소감, 박경욱 군 어때요? 일단 저희가 결승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네.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기쁜데 네. 일단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던 거는 물론 저도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네. 물론 저희 팀들이 네. 같이 저를 따라와서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두 명이 합니다. 경욱 군을 따라온 거예요? 자, 여기에 맞서는 팀이죠. 서울 명덕 외국어고등학교 라루미에르 팀 어서 오십시오. 라루미에르 팀은 그야말로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16강전 이후 8강전, 준결승전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역전승을 거뒀어요. 박가은 양은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토론을 엄청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토론이 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세 분의 심사위원 또 함께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토론 대결에도 함께해 주셨네요. 토론의 고수가 진정한 실력자를 가려낸다. 토론교육 전문가 백춘연 전문심사위원. 법률가의 공정한 시선으로 평가한다. 변호사 임방글 전문심사위원. 지난 시즌에 토론왕이 심사한다. 시즌3 우승자 유선명 전문심사위원. 자,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점수 100점 만점 중에 30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대학생 방청객 심사단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토론의 점수를 주는 방식은 전반 100, 후반 100, 총점 200점입니다. 100점은 70점은 전문심사위원 세 분께서 주시는 점수고 30점은 방청객 심사단이 주는 점수입니다. 합계 100점, 100점, 200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결승전의 논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논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다. 계급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낮거나 또 신분 안정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비정규직에 일하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자라는 최근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오늘의 논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에 대한 토론 대결이 시작된다. 오늘 고등학생들의 시선에서 이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그 첫 번째 1라운드 들어갑니다. 라운드 1, 입론과 반론. 1라운드 입론과 반론에서는 논제에 대한 입장 표명인 입론과 그에 대한 상대팀의 기초 반박인 반론을 찬반 두 팀이 주고받습니다. 입론 시간은 각각 3분, 반론 시간은 각각 2분. 과연 찬성 측에서는 어떤 입론을 들고 나오고 반대 쪽에서는 또 어떤 입론이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입론은 3분, 반론은 2분입니다. 벨은 30초 전에 울리게 되고 여러분이 30초의 시간을 더 갖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찬성 측 박경욱 군의 입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저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2007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삶을 구제하기 위하여 시작했으나 그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 안에는 비정규직의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정규직이 되고 정규직이 유지하는 비율이 26.3%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도 최하위이며 이는 OECD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법으로는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의 삶을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IMF 이후 급격히 증가한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 보장도 마련되지 않은 채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모든 안전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근속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물론 신규 채용 감소,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가 발생하고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고 그다음 사회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매우 발전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논제에 대해 위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을까요? 배국진 군이 준비하고 있죠? 네. 2분 시간입니다. 잘 지켜주시고요. 자,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반론입니다. 토론왕 출발! 저희 반대 측도 찬성 측에 이러한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걱정하는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 반대 측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비정규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형태가 비정상적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유럽이나 이러한 국가들의 예를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각각의 역할이 있으며 사회 내에 잘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이 추구하는 모델은 이러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위치를 정규직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키는 이러한 대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입론 측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요. 또한 한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해보자면 찬성 측 입론자께서는 이러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 바클리 대학의 경제학과 연구에 의하면은 고용 안정성의 보장은 효율성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순간 이 노동자들은 오히려 덜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정규직화가 노동 생산성을 악화시켜서 기업들의 부담을 더 증가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배국진 군이 반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의 임론부터 또 들어보겠습니다. 임윤정 양입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비정규직의 존재 자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 비율 또한 저조합니다. 저희는 이런 임금과 대우 차이는 타파되어야 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유일한 차이가 고용 안정성, 즉 기업이 빨리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규직화의 문제점과 저희의 해결책을 담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점 첫 번째로 정규직화는 고용시장을 침체시키며 경영 유연성을 저하합니다. 사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을 고용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용 보호가 심할수록 고용률과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정규직화된 사회에서는 총 고용 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황기와 불황기의 빠른 교차와 신기술의 발전 등 변화에 대처하는 회사의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예로 카메라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출시로 위기를 맞았던 2000년대의 일본 카메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했던 것은 단순 노동에 특화된 직원들을 해고하고 안정된 재무 설계 상태를 조성한 뒤에 보다 유능한 성능의 카메라를 기획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모두가 정규직이었다면 빠른 해고, 즉 사업 규모 축소로 안정성을 찾지도 신기술을 개발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기업의 몰락은 나라의 경제와 개인에게 모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논점, 즉 비정규직의 비합리적인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저희의 모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노동의 가치가 동등하다면 이들의 대가 또한 같아야 합니다. 둘째,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따른 법률처럼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있는 현재 법적 테두리가 존재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권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작정 정규직화를 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이 해고되었을 때 재교육과 재취업을 돕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윤정 양의 임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을까요? 안성훈 군이 준비하고 있죠? 네. 2분의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토론왕 출발! 네, 먼저 우리 반대 측께서는 그 직업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 유연성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 유연성이 절대로 비정규직이 많고 적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대비 2배가 많지만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많아서 노동 유연성이 높아야 된다면 우리나라 현재 노동 유연성의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는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이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노동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렇게 노동 유연성이 낮은 이유는 이 근로자들의 근속 연속, 즉 노동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늘리게 된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로 근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 유연성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ILO 즉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데 여기는 심각한 맹점이 하나 작용을 합니다. 학교에서 A와 B라는 두 선생님이 같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만약 이 선생님은 10년을 일하고 이 선생님은 5년을 일했다면 두 분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임금 지불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만약에 근속 연수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사람, 기존의 정규직이었던 사람 이런 식으로 가감 비용의 차이를 두어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성훈 군의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라운드 돌입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2라운드에서 이어집니다. 라운드 2 교차 토론. 2라운드 교차 토론에서는 찬반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습니다. 매회 각 팀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은 30초씩 총 10분 동안 펼쳐지는 교차 토론.
자, 이번에는 먼저 라루미에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본인이 팻말을 들게 되면 30초의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이 울리면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루미에르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가겠습니다. 자, 토론 출발! 저희의 질문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직 고용이 29만 명 증가할 때 비정규직 고용이 75만 명에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46만 명의 새로운 실업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29만 명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46만 명의 피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그들의 사회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이런 실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정규직화가 일어나면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것이 맞다고 이제 반대 찬석 측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고용이 된 비정규직들은 정규직화가 돼서 삶의 질이 상승할 것이지만 고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즉 이제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서 자신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찬성에 대해서는 찬성 측은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들의 안정만 보장하는 찬성 측의 의견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고용되지 않고 실업자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신규 채용률도 낮아졌는데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게 비정규직, 정규직화죠. 즉 앞으로 고용될 사람들은 전문적인 부분 빼고는 모두가 정규직으로 기본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업자들은 오히려 저희가 지금 이런 초석을 다짐으로써 나중에 향후의 그 발전 가능성과 고용의 해고의 불안정에서 떨 필요 없이 정규직으로 고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사회적으로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회적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규직은 안전사고에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고용돼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 신규 채용의 문제를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채용된 비정규직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할 말이 있는데요. 그 비정규직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사들이 비정규직을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그 비정규직들이 잘리면은 그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측은 그러한 해고된 비정규직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정망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기업의 우위를 없애고 따라서 비정규직 노조의 힘을 강화시키고 따라서 비정규직들의 안전 문제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고된 비정규직한테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구축만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오히려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러한 해고 자체가 안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사회적 대안 같은 게 필요 없을 것이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임론께서는 비정규직의 법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강화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단속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당연히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비정규직 간의 힘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비정규직 노조의 힘도 세지고 따라서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이러한 고발도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비정규직인데 제가 잘리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면 저는 회사가 저를 착취하여도 그 착취를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 모델과 같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저의 권리 그리고 저의 재교육 받을 능력 그리고 저의 생활을 영위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회사가 저를 착취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고발할 수 있을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IMF 이후로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인 구조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거의 10년간, 아니 20년간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단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희는 그러한 비정규직 문제가 법에서, 국가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규직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정규직화가 바로 신규 채용률을 감소하고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 측께서는 비정규직 10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절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걸 희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의 논제는 결국에는 여기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있고 노동 환경이 안 좋은 비정규직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간접 고용 근로자가 같이 현재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있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 안 좋은 비정규직을 개선한다는 것이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개선한다는 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나라의 근무 환경상 절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아까 전에 정규직화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아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결승전답게 아주 팽팽하게 서로의 의견 교환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2라운드 교차 토론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요. 이제 양 팀은 대기실에 가서 후반전을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토론왕을 결정하는 마지막 대결의 전반전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채점에 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광양은 왠지 뜻대로 잘 안 풀린 분위기입니다. 전반 내내 결승전 무대라는 긴장감에 시달린 프로젝트 광양. 반면 빈틈없는 전략을 짜온 라루미에르. 침착하게 토론을 주도했습니다. 전반전을 끝낸 양팀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심사평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자, 후반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심사평 들어보죠. 유선명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찬성팀에서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말을 각각 다른 토론자가 했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일관성 부분에서 약간 갸우뚱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팀한테 약간 팁을 주자면 지금 찬성팀이 반대 측에서 제시하는 그 신규 채용률이 낮아진다는 문제를 인정한 이상 아마 반대팀은 자기가 들고 나오는 대안을 계속해서 주장할 텐데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의 장점을 지속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반대팀이 들고 나오는 대안을 좀 더 치밀하게 반박해 보려는 노력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팀의 그 1라운드를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특히 반대팀에서 입론에서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어떤 대우, 임금의 차이가 아닌 그냥 고용 안정성의 차이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초반에 던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그 앞에 내용에 굉장히 주장이 선명했어요. 그 주장을 반론에서도 했고 쭉 이어서 했기 때문에 그 앞에 1, 2라운드 통틀어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한 그 반대팀의 논조가 계속 선명하게 남아서 그 부분은 전략을 굉장히 잘 짠 것 같고요. 찬성팀도 실력이 있는 팀인데 오늘 저번과 다르게 약간 긴장한 듯하고 호흡이 예전보다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심기일전해서 후반전에서는 그 원래 실력을 더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무게가 압박감으로 작용을 했나요? 근데 사실 어찌 본다면 결승 진출 팀들다운 그런 면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 경기에 대해서 전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하고 군데군데 날카롭게 상대방 주장에 대한 어떤 반론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와 같은 점들 보면서 역시 이 결승 진출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만 한 가지 이런 점은 조금 좀 아쉬웠는데 뭐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일종의 팀워크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예컨대 팀 내에서 서로 어떤 그 불일치된 그런 의견이나 또는 논리적으로 볼 때 모순된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듣는 사람들은 대단히 당황하게 됩니다. 저 팀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면이 보였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좀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또 조율을 통해서 적어도 다른 그 모순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심사위원의 심사평, 중간 심사평을 일단 들어봤고요.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과연 지금까지의 점수 100점 만점으로 몇 점씩 받았을까요? 그리고 두 팀의 점수차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광양과 라 루미에르 팀, 라 루미에르와 프로젝트 광양 팀의 점수 보여주세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전반전, 과연 그 결과는? 프로젝트 광양 73점, 라루미에르 86점.
13점 차로 크게 앞서가는 라루미에르. 전반전 대안을 내세웠던 전략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다짐한 프로젝트 광양. 씁쓸한 전반전 결과인데요. 일단 13점 차가 되게 적지 않은 점수이기 때문에 일단 걱정이 되게 먼저 앞서고요. 근데 또 8강이나 4강, 16강에도 보면은 15점 차로 뒤집은 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뒤집기 한판 광고 파이팅! 사실 찬성 측이 되게 잘해줬던 것 같아서 의외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측도 15점 역전승으로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방심하지 않고 후반전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을 향하여 파이팅! 전반전 점수 내용, 전문 심사위원 점수 53대 63, 방청 심사단 점수 20대 23, 총계 73대 86. 13점 앞서 가네요. 자, 이제 후반전. 그렇다면은 이 점수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또 라 루미에르는 이 점수를 어떻게 더 유지하거나 벌릴 수 있을까요? 후반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운드 3, 1대1 토론. 3라운드 1대1 토론에서는 양팀 1대1 토론자의 단상 토론, 그리고 교차 토론의 재개가 펼쳐집니다. 3라운드의 시간은 총 10분. 지금부터 한번 1대1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성훈 군이 먼저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네. 예, 어드밴티지를 좀 드릴게요. 자, 가겠습니다. 1대1 토론 출발!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870만 명을 다다르고 있는데요. 과연 재취업이라는 단순한 사회 구조 하나만으로 87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모두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재취업과 같은 유연성에 대해서 계속 쟁점을 끌고 가고 계신데, 일단 저희는 지금 노동자들의 임금, 업무, 후생, 복리, 또 고용의 안정성과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계속 대변을 하는데, 이 해고가 자유롭고 재취업이 자유롭다는 어디까지나 기업가의 입장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고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거든요. 왜 계속 기업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확실한 취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노동자와 기업가 둘의 입장을 모두 대면하는 바입니다. 기업가 입장은 충분히 들으신 것 같고요. 노동자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해고가 쉬우면은 노동자에게도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 안정망을 확실히 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지금 870만 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기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럼으로써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수를 확 줄이지 않을지 이러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찬성 측의 마지막 교차 토론 당시 인천공항 예를 들면서 정규직화가 오히려 쉽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공항은 공공기업입니다. 적자를 내도 나라에서 운영하니까 운영에 나갈 수 있지만, 사기업은 적자를 내면 그런 식으로 운영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기업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정규직화가 정말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을까? 이건 문제가 아니다라 하셨는데, 그럼 이 국가 부채는 누가 부담할 겁니까? 이 국가 부채는 결국엔 저희 국민들이 다시 보장을 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복지가 줄어든다면 결국엔 다시 우리는 악순환의 반복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기업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장할 거냐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시킬 경우 최대 1년에 한해서 이 근로자 임금의 50%를 전액 보장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번 연도 들어서부터 3년간 총 15만 명의 근로자를 3년의 임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정규직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 저희한테 그럼 국가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국가에서 실업자들의 생계비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계비를 지원해 주되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취업을 했을 때 일부를 국가의 그 사람으로부터 국가의 상환을 받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이 나왔고요. 또 이것을 무작정적으로 국가 부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인들에게 투자하는 투자비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이 돼야지 세수가 늘어나고 국가 부채도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장하고자 하는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파견 근로자입니다. 이 파견 근로자는 대부분 14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요. 이 중에 중간 아웃소싱을 해주는 이 파견 업체에서는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떼가는데,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중간 착취를 엄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위헌 사항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파견 업체는 벌써 3년 전부터 시작해서 벌써 3배, 5배가 늘어서 5,000개가 넘는 파견 업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도 파견 근로자의 34%는 불법 근로라는데요. 이들은 제대로 된 이런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아까 말씀드린 구의학 스크린 도어 사건, 또 공사 붕괴 현장에서 제일 아래에서만 죽어나가는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장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말하자면 찬성 측에서는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렇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반대 측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염려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은 이렇게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자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말게 해주자, 따라서 노조들의 힘을 세게 해주자,
그래서 노조와 기업이 대등한 위치에 서서 협상을 하게 그런 식으로 해주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지금의 비정규직의 상황도 걱정하고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도 걱정하는데 찬성치에서는 실업 상태에 빠진 노동자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99.9%의 사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고용은 85.7%의 고용 부담률을 중소기업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중소기업의 고용 구인난이 있었습니다. 무려 77.7%. 즉 중소기업 10개 중 8개의 기업은 그러니까 직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일자리를 이렇게 널렸는데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개인의 구직 문제로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 반대측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개인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점을 개선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찬성 측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대1 토론,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요. 자, 못다한 얘기는 이후에 교차 토론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학생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치열하게 펼쳐진 1대1 토론. 프로젝트 광양은 뒤집기 한 판을 노렸고요. 라루메르 역시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며 빈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옥진이가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대팀에서 어떤 예시를 들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예시의 모순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 토론에서 왜 성립될 수 없는지를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명쾌했던 1대1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반론자께서 1대1 토론을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잘 설명해 준 것 같고 앞으로 남은 라운드 저희가 더 잘 해서 지금 지고 있는데 이 역전된 상황을 좀 더 타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루메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자, 교차 토론 시작합니다. 방식은 2라운드랑 똑같습니다. 그 방식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차 토론 시작해보죠. 저희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비정규직화를 하면은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기본적인 구제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고된 뒤에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해 준다 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호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힘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은 기업은 언제든지 비정규직을 자를 수 있고 비정규직은 현재 잘리면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해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국가에서 마련준다면 당연히 이러한 팀의 격차도 줄어들고 따라서 노조의 힘도 강해지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추구하는 노조와 기업 간의 합의로 인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해고 후에를 생각하지 말고 해고 전에 보장해서 일단 일자리 고용성의 안전성을 놓고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해 놨는데도 해고가 됐는데 이제 일자리가 없고 살 게 없어지면 그때 가서 그 후생 방안을 도모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현재 일자리의 고용의 안전성입니다.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성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더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법적 제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간제 근로자이고요. 그 기간제 근로자의 70%, 80% 이상은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는 저희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정규직의 정의는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1990년대 IMF 이후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인 비정규직의 형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측은 비정규직만의 장점이 있고 정규화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비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도 이제 동등한 임금을 받고 올바른 복지와 올바른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많은 정규직화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고통받는 비정규직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결 방안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라는 취지에서 발의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들이 구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는 지금 그러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기업의 입장으로 봅시다.
지금 저희 반대 측에서는 정규직화를 하면은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생산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에 받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산성, 즉 노동의 효용성, 사회의 효용성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6조의 부담 금액이 듭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내수 경제에 활성화되는 경제 가치를 다시 산출을 하면요, 29조로 총 3조의 편익이 발생이 됩니다. 즉 말씀해주신 바대로 지금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라신데 오히려 그 효용성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그럼 양 팀이 자신들의 주장을 잘 정리해서 최종 변론을 통해서 마지막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라운드 4 최종 변론. 4라운드 최종 변론에서는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찬반 양측의 마지막 변론이 펼쳐집니다. 주어진 시간은 양팀 각각 3분씩. 이제 끝이 보이네요. 두 팀, 라 루미에르와 프로젝트 광양과 라 루미에르의 치열한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4라운드 최종 변론 시간입니다. 일단 앞서고 있는 우리 라 루미에르 팀이 먼저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가은 양이 준비하고 있죠?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반대 측의 입장은 줄곧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모델은 비정상적이다. 즉 비정규직들은 원래 이렇게 착취받고 원래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해서 비정규직이어도 괜찮은 삶을 옹호했고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은 최대한 많이 정규직화시키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는 세 가지 입장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실업자들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들의 입장, 그리고 마지막은 정규직들의 단점, 즉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은 아까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인 현 상태는 개인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함에도 개인들이 이곳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임금이나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복지가 청년들이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학업으로부터 얻게 된 빚을 충분히 이제 보완할 수 없는 대우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정규직화가 일어나던 비정규직화가 일어나던 이 회사들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의 모델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찬성 측의 모델 하에서 청년들이 가고 싶은 회사는 더 적은 인력을 뽑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사람을 뽑아도 쉽게 해고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복지와 임금 등의 대우를 개선해 줘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즉 이제 이 원하는 회사들이 뽑는 인력은 줄어들 것이고 실업률은 더욱 오를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찬성 측은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즉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살핌에도 불구하고 저희 반대 측의 논리는 애초에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고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의 입장으로는 양측 다 비정규직이 현재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측이 제안한 대안은 바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주고 비정규직의 복지 그리고 대우를 개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이 해고가 되어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이 안정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비정규직들이 자신이 착취가 되는 상황에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정부에게 그리고 기업들에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끝으로 많은 정규직화로 인해 일어나는 생산성의 감소 그리고 경영 유연성의 감소 등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정규직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이라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예,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셔야 되는 게 또 원칙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찬성 측의 송준서 군의 최종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수단으로 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현행법상으로 비정규직의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또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찬성하였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신규 채용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해고된 비정규직의 삶을 구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찬성 측에서는 신규 채용의 문제를 앞세우기보다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특히 비정규직의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신규 채용의 감소는 고용 안정의 문제를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 사회 철학자인 노직은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노직도 경제활동 도중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교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소 고가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기본적인 권리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마련이 되었으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여 노동자의 삶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모든 토론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이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사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백준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반에서는 전반전하고 후반전에 좀 양상이 또 다른 점이 그 찬성과 반대의 관점이 서로 바뀐 것 같았어요. 대개 토론은 찬성이 입론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토론 후반전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찬성 측이 계속 논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상당히 역시 이것도 어떤 결승전이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런 점들 하여간 그 상당히 어떤 쪽이건 간에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결승전이었습니다. 3, 4라운드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앞에 내용을 이제 반복했었고, 이제 찬성팀은 1, 2라운드에서 좀 긴장한 모습을 볼 때인데 이제 후반전에서는 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진행이 됐고요. 저는 이제 최종 변론이 양쪽의 최종 변론자가 워낙 개성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던 것 같아요. 또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반대팀 최종 변론 박가은이야. 너무 할 말을 많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숨이 같이 가빠서 다음 토론을 또 하실 기회가 있으면 시간적으로만 좀 더 잘하면 내용적으로 워낙 충실해서 그것만 좀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3, 4라운드에 와서 정말 찬성팀의 주장, 반대팀의 주장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쉬웠던 건 이렇게 논리가 아주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을 때 감정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좋은 한방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뭔가 나의 경험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뭔가 아픈 면을 얘기해 주거나 하면 정말 좋은 한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때까지 달려오느라 정말 수고했고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웃으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결과만을 앞두고 있네요. 자, 프로젝트 광양 라루미에르 두 팀이 전반전에서는 라루미에르가 13점 정도를 앞섰거든요. 후반전 역전을 했을지 아니면은 그대로 점수차가 유지가 됐을지 아니면 더 늘어났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토론왕은 어떤 팀일까요? 자,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최후의 토론왕을 가리는 최종 점수 그 결과는 147대 170. 토론왕은 라루미에르. 서울 명도외고 라루미에르가 토론왕에 등극합니다. 후반전의 점수 내용, 전문심사위원 점수 51대 56, 방청심사단 점수 23대 28, 합계 74대 84.
전반 73대 86, 후반 74대 84, 최종 점수 147대 170으로 서울 명도외고의 승리. 라루미에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소감 얘기해 주시죠, 박가은 양. 사실 제가 오늘 되게 하고 싶은 얘기도 최종 보는 때 못했고 평소보다 못해서 지면 굉장히 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팀원들한테. 그런데 제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을 두 친구에게 돌린다. 공이 두 친구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공을 두 친구에게 돌리니까 우승 상금의 포션은 좀 낮추겠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16강부터 계속 이기고 왔는데 마지막 결승전 때 져서 기분이 이런 거구나. 정말 씁쓸한. 이제 느껴봤네. 마지막에. 씁쓸한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예.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 두 친구가 너무 잘해준 덕분이라고 여기도 생각하고. 공을 다 넘기는. 네. 네, 정말 제 친구들하고 정말 수고했다라는 한마디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경호군은 참 순수한 청년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본인의 공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2등을 하고 나니까 모든 걸 다 넘기는군요. 예. 자, 성훈군. 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또 항상 시험 기간도 있었고 또 네네. 고등학생이고 한데도 열심히 준비해준 두 친구에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대결을 펼쳐준 두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모든 대회는 마칩니다. 모든 토론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우리 고등학생들의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국제사회 아니겠습니까? 외국에 있는 인재들과 겨루기 위해서도 이 토론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토론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저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저희 친구들과 또 저희 담당 이하진 선생님, 또 유정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항상 밥 먼저 먹으라고 양보해 주신 저희 급식실 아주머니들, 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 이렇게 1등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오유한 선생님과 송국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